안녕하세요. 똘스의 뇌피셜 김이사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최근에 시장이 조금 활력을 찾아가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영상 준비하는데 조금 소홀함이 있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큰일이 있었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당연히 따져봐 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 이슈 때문에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두둥. 자, 영상 촬영일 기준 내일 6월 28일 토요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대출은 이제 6억 이상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역을 넓혀가면서 혹은 금융권도 1금융권, 2금융권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표시해드린 바대로 전 금융권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보험사 대출, 그리고 저축은행, 농협, 신협, 축협, 한림조합, 새마을금고, 주담대 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전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이 큽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주담대 대출은 이제 수도권은 6억,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이잖아요. 수도권 지역 전체에 없이 주택가격, 매매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출 한도는 6억입니다. 이미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부동산 단톡방 혹은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내용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주요 내용 가볍게 짚어드릴게요. 핵심은 주담대 총액은 제한됩니다. 매매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무조건 6억. 규제지역, 수도권이라 얘기해서 규제지역이면서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구에만 적용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말씀드리는데, 수도권 전체가 대출 규제 대상입니다. 유주택자들, 그러니까 2주택 이상자들의 주담보대출의 제한은 사실 기존에도 있던 부분이고,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부분은 사실 큰 영향을 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만기 상품이 40년짜리는 이제 없어지고, 40년짜리 잘 찾으면 50년짜리도 간간히 있었는데, 이제 무조건 30년 만기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요즘에 대출, 물론 고정금리로 받게 된다면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현재 우리 주담대 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또는 변동 플러스 고정금리의 형태를 띠고 있는 복합 형태의 대출이기 때문에 고지스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주담대 만기 제한이 30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 전체가 조금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 축소 부분은 단순 매매를 통한 주담대 대출뿐만 아니라 정책 대출, 그러니까 대출이라든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모두 다 한도가 축소가 되고요.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빵원, 그러니까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아라 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 비율의 축소 부분이라든가 전입신고, 우리가 대출 받고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전입신고 해야 되는 부분은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이라 유주택자의 주담대 제한과 더불어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잔금전세대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인데요. 잔금전세대출이 뭐냐면, 내가 집을 삼에 있어서 세입자를 들여서 잔금을 하는 형태를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전세 잔금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도 잠깐 막혔다가 지금 다시 풀려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다. 오늘 발표된 규제 안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분양할 단지의 잔금 대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 그리고 이미 분양한 단지의 잔금 대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마도 빠르게 조속한 답변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전세를 준 집에 있어서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대출이라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 정책 관련 대출이 사실은 생활안정자금의 DNA를 띠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둔촌주공의 사례에서처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리고 분양이 이미 돼서
계약이 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과도한 소급 적용으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발표된 규제 내용 중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시장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줄 것 같은 것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시장의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줄 것 같진 않을 것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제안으로 인해서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흐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카테고리 3개로 나눠서 보면 돼요. 서울 지역하고 경기 수도권 지역, 그리고 수도권 외 지방시장. 가장 쉬운 거는 수도권 외 지방시장이에요. 수도권 외 지방시장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투자 수요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입주자 중심의 시장이잖아요. 지방시장에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지금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회복을 보였던 지방시장의 핵심 지역들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7억에서 8억, 8억에서 10억에서 16억대의 매물들의 가격이 급속도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아래 가격대를 놓고 본다면 8억대의 주택은 이 규제랑 상관이 없잖아요. 8, 7에 56, 5억 6천 정도가 어차피 필수 대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대출 금액이기 때문에 대책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주택을 매수하는 시장 참여자들을 자꾸 무주택자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나 기존에 좀 하위 입지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택 매각 자금이나 전세금을 반환받았을 때 생기는 시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안 정한 대출 한도 6억으로도 이전할 수 있는 분들은 여전히 매수에 임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방이 막혔잖아요. 상급지로 이동하고 더 넓은 평수로 이동하는 그런 수요자들 끝에 사시는 분들의 이동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의 감소를 통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양극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현상, 똘똘한 집 한 채, 양극화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현상은 굉장히 심화될 것이고 서울 중심 지역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되기보다는 물론 일시적으로 대출 문제나 잔금 문제 때문에 한 달 또는 두세 달간의 혼란과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혼란이 해법을 찾고 안정이 된 순간부터 급속도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계속 집행했던 규제 부분을, 그 중에서 대출 부분을 하루 만에 발표한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정책 이면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별 규제 또는 완화 정책 기조와 주택 가격의 연간 상승 부분을 도식화해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보 정부는 규제하고 보수 정부는 완화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진보 정부가 규제하면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보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완화책을 쓰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보지 마시고 그냥 시기별로 놓고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는 우리나라의 매크로 경제 요소, 즉 경기가 좋았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정책은 시장의 흐름을, 그 방향성을 가속시킬 뿐 경기를 이기는 정책은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의 경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선을 좀 바꿔본다면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그리고 공급이 끝나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현재 경기는 안 좋지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포퓰리즘 정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굉장히 혼란한 세계 경기지만 관세 정책이라는 거를 왜 씁니까? 잘 살라고, 우리나라 국민들 잘 살게 하려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세계 경기,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 때처럼 폭발적인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구 마용성 지역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한강 배틀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서울 중심 지역의 상승세, 그리고 과천 분당 최근에는 수지까지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되게 힘들었던 것도 제가 있는 동탄 지역에서도 핵심 지역 시범단지나 역세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시장이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서울과 수도권 전체가 붉게 물드는데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기존에 이미 모집 공고가 난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이번 대출 규제에서 예외 적용으로 한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온다면 현재 미분양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분양단지들, 그 중에서 분양가가 그래도 감정적인 수준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라 한다면 지금의 미분양 상한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정리가 되고 7억에서 8억 단지들이 10억에서 10억에서 11억 단지들이 15억에서 16억, 그리고 16억에서 18억 단지들이 빠르게 20억을 초과하고 정말 경기 남부권의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과천과 분당에서처럼 20억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슬픈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거나 한 12억 언더에서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시간이 길지 않다 생각됩니다. 시장의 조정은 잠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정의 모습에 매몰되지 마시고, 불과 3, 4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기대하지 마시고 고민 짧게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혼란에 대한 가이던스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제가 또 다시 정리해서 제가 돌아오든 또이스가 돌아오든 또 다시 정리해드릴 거고, 지금 되게 무서운 게 규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그 공고문 보면은 현재 조정 지역이라고 아주 굵게 써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쩌면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혹은 다음 달 내에 추가 조정 지역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슈 있을 때마다 최대한 빨리 영상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정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규제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쌤통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아했을 수 있죠. 하지만 위너는 규제안을 통해서 감정의 기복을 보이기보다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험 요소가 늘 누군가에게는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는 우리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종료.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